싶은 교육 채널.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5개의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특별히 가리는 분야 없이 10권도 거뜬히 읽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 큰 줄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정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또 글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질문을 정리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요. 가리는 분야 없이 책을 10권 넘게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글 쓰는 거를 싫어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나누자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이가 지금 잘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거 한 가지를 물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그런 상담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만약에 오게 되면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일단 아이가 10권 넘게 책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꽤 많이 보는 편이죠.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꽤 어린 학생인데 그럼에도 자리에 앉으면 가리는 분야도 없이 10권을 넘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그럴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부러워할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많이 보는 만큼 내용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책을 10권을 만약에 넘게 읽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내용이 다 파악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큰 줄거리를 위주로 기억을 할 테고 아니면은 나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주로 기억을 하시겠죠. 이것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물어보신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는 글 쓰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물론 예전에는 과제물로 독서록을 써오라고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형태의 글을 써오라고 많이 이제 요구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 뒤에 그거를 검사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럼에도 일주일에 2-3번씩을 쓴다 라고 하게 되면 꽤 많은 양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번 정도를 쓰는 거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조금 더 아이가 컸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놓아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을 좋아하는 거 볼 수 있게끔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확인 여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같이 책을 읽으시고 토론의 형태로 또는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직장맘인데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으려 하지 않고요. 또 책을 선택할 때는 그림을 좋아해서인지 그림이 마음에 들면 줄거리 짧은 것들 이런 걸 주로 골라서 읽게 되고요. 또 학년에 맞는 책을 사주어도 동생 책을 가져다 읽곤 합니다. 전 참으로 답답한데요. 또 책을 읽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에서 20분 정도이고요. 낮에는 워낙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라도 읽히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스스로 읽으라고 하면 대강 읽으려고 해서 저와 번갈아 가며 읽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이렇게 저학년에 잡아주질 않으면 고학년에 가서 포기를 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요. 또 이제는 일기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쓰는데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에 제일 재미있거나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을 써보라고, 그리고 좀 더 덧붙여 쓰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책도 스스로 읽지 않아 모든 논술을 하고 있는데 수업은 재미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참 독창적이다고 말하긴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남아 7세 아이인데 독서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은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내용이 상당히 길죠. 보통 엄마들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럴 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용을 잘 듣고 뭘 물어보시는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장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집에서 아이들을 보시는 그런 부모님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양과 뭐 질적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좀 적거나 또는 독서든 뭐 어떤 교육에 대한 정보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이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림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주로 그림이 많은 것들 위주로 고른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보는 책들을 갖다가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 이 아이는 정말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이 많은 책들을 고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년에 맞는 그런 수준이기보다는 약간 낮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글자가 많아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글보다는 그림이 많아서 글자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은 것들을 고르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고백을 하시기로는 어릴 때부터 관여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확인을 하는 것, 체크를 하는 것,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연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아이도. 또 엄마가 뭘 물어볼 건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엄마가 이제 물어볼 만한 내용들만을 외운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좀 흥미를 길러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습관을 잡아서 그 뒤에 능력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또 책을 보는 시간이 나와 있기도 한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10분, 20분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은 이 시간대가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피곤하실 그럴 상황이고요. 아이도 잠들기 전이면은 좀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좋은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장 좋은 시점은 퇴근을 하신 뒤 밥을 먹이고 나서 바로 보통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책을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자, 그 다음 학원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일기를 쓰고 있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아이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과연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측면이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흥미를 보인다는 것은 다행이고 거기서 무엇인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 아이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를 해보아도 아마도 독서 지금 습관 흥미도 많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은 더 기다림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적정한 책들을 읽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세 아이도 같이 물어보셨는데요. 큰아이 읽어줄 때 같이 앉혀놓고 읽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큰아이들은 또 작은 아이들은 큰아이들을 보고 따라서 배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누어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우면 같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서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얘는 이제 책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스스로 책을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좀 강제로라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집
거실도 이렇게 도서관처럼 꾸며주고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는데 도대체 책을 이렇게 혼자서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어떻게 하면 좀 책에 대한 습관을 이렇게 즐겁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실을 서재로 또는 가까운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건 시간이 날 때는 꼭 데리고 가셔가지고 책도 읽어주시고 빌려주시고 이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또 이제 주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전문가로 인해서 정보를 듣게 되고 책도 이제 보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못된 부분들도 갖게 되고 그렇게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도 엄마의 노력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을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아이가 책이라는 형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 축구라든가 이런 등등의 운동이든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놀이감이든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은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열심히 해보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책을 고를 때 형태라든가 주제 분야를 그쪽으로 일단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책을 열심히 읽지 않더라도 흥미를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제목을 한번 보거나 표지를 보거나 문장을 넘겨보는 선에서만 책을 접하게 되더라도 관심은 좀 끄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아이가 갑자기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에 맞는 그런 책들 주면서 관심을 일단 끄는 거 그런 뒤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거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일기를 잘 쓴다고 신문에 실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일기의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정말 잘 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신문에 실렸다고 할 정도면 아마도 그래도 잘 쓴 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렇게 분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글을 진짜로 보고 실제로 보고 그런 다음에 잘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일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그 대신으로 일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기는 말 그대로 자기 하루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요. 좀 입말을 많이 살려서 아이가 흥분감 있게 쓴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글의 문장이 뭐 잘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거나 또는 하나의 주제를 정리를 잘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아마도 아이의 그 나름대로의 입말을 살려서 재미있게 쓴 게 아닌가라고 짐작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기를 좋은 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후로 미루고. 이 아이는 지금 책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그쪽에 대한 체험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야기 드리면 모든 부분을 책으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타 주변의 다른 요소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밤이나 낮이나 책만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쓰기를 힘들어합니다. 1학년 때 독서논술 교실을 보내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또래에 비해서 지식은 많은데 자기만의 생각을 표출을 하거나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다니기 싫어하고 해서 일단 교실을 끊었는데요. 저랑 엄마랑 같이 집에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계속 글쓰기 싫어해서 부딪히는 면이 많았거든요. 제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냥 책만 열심히 읽으라고 놔두면 나중에 언젠가 표출이 될런지 그런 것도 걱정되고요. 아니면 저라도 계속 힘들어해도 같이 해봐야 할지 아니면 학원에 보내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겨야 될지 이런 점이 많이 궁금합니다. 네.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죠. 독후 활동에 대한 질문으로 글쓰기를 물어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두 영역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어내는 데에는 타고난 장애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글쓰기나 말하기는 표현 활동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책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책을 많이 보게 되면 거기서 어휘, 문장 많이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위는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거를 연결을 지어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책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되 그 뒤에 좀 이어지는 활동들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 그 다음에 글쓰기 쪽으로 연결을 짓는데요. 이때에도 개인의 영역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표현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잘 못하고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또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라든가 등등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먼저 무조건 이야기로 표현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글쓰기로만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삼아서 이야기로 그 다음에 연결을 짓고 또 그 다음에 글쓰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로 책을 보고 나면 당연히 글쓰기를 해야지 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게 쉽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감을 더 느끼고 나중에는 책 읽기까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개인적인 특성을 잡아가지고 단계별로 접근을 해나가는 거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글쓰기는 훈련이라고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방법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아이들이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원고지만 주거나 노트만 주고 쓰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잘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종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또 좋은 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책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읽어줘야만이 조금 읽을 정도여서 토론교실도 보내보고 NI 수업도 시켜봤는데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서 보내질 못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읽어주는 방법 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별로 거기에 호응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노력을 한 것만큼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4학년이면은 벌써 좀 자의식이 생겨서 강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활동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어쩌면 이 아이는 책 말고 다른 분야를 더 좋아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될 정도로 책을 좀 싫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NI도 보내고 토론도 보내고 이렇게 엄마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더 싫어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럼에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학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시키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책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독서에 대한 영역이 좀 다양해졌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물론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또 책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매체들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만약에 영상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든가 또는 다른 매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는 그런 내용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견학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탐구학습을 떠나는 경우들 책을 먼저 보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를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서 별 생각 없이 둘러보고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 뒤에 책을 제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는데 마침 그런 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은 적어도 한 장면이라도 내가 가서 보고 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요. 그럼 그게 눈에 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실제 경험과 함께 얘가 기억이 남을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먼저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가서 더 많은 학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그 순서의 그런 차이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독서에 대한 방법들은 대부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외의 것들을 먼저 한 뒤에 그런 뒤에 이쪽으로 다시 좀 끌고 오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상담의 실제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 내용들은 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3강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